이 사라진 딸의 이름은 최성희, 연극 배우였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넘쳤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진짜 이쁘죠? 네. 아까 그 앨범 사진에 이 성장 과정이 다 보이죠? 네. 이 사진 같은 거 찍어준다 하면 포즈 같은 걸 그다음 우리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크면은 뭘 되려나 이래 했는데 고등학교 가더만은 그 연극반에 들어가 가지고 연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대에 서자마자 바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많이 찬 건 처음인데 박수소리 진짜 작네요. 반갑습니다. 생애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희 씨가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결혼을 하겠다고요. 갑자기 결혼한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와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겠느냐고. 나중에 보니까는 결혼 반지가 저거 둘이서 맞춰가지고 끼고 있더라고. 그렇게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든 말렸다면 그럼 지금 딸이 옆에 있지 않을까. 일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딸은 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실종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새댁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딸내미가. 사위한테도 걸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날 밤에, 6월 6일 날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안 되겠어, 한번 가봅시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성희 씨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달려갑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용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성희야, 최성희, 전서방 안에 있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때 순간 현관문 밑에 보면 우유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래 더다 보니까는 아내가 엉망이더라고. 아니 저거 뭐야? 저 개똥 아니야? 거실 바닥이 온통 개똥 천지였습니다.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어우, 냄새가 진동을 해요.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개똥이 널려 있지. 음식물 쓰레기에선 썩은 내가 나지. 뭐 딱 봐도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닙니다. 여러 날 집을 비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방을 둘러보니까 마트에서 장봐온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막 식사를 마친 것처럼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놓여 있었고요. 이거는 다급하게 나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일이 있다. 혹시나 싶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딸 부부가 타던 차도 그대로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강아지. 이월이만 두고 멀리 간 적이 없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곧바로 부모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애랑 사위가 없어졌어요.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다려 보재요. 어머니 아버지가 경찰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에요. 강아지만 저렇게 혼자 두고 절대 나갈 애들이 아니라고요. CCTV라도 확인해 주세요. 예? 간절한 외침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안 믿깁니다. 2016년 6월 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희 씨 모습을 찾아냅니다. 당시의 CCTV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성희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상한 게 없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중앙 현관으로 걸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혼집인 15층에 내리는 게 이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찍혀 있어요? 물론이죠. 4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남편도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늘 귀가가 늦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사실 날짜입니다. 이 CCTV에 찍힌 날이요. 성희 씨는 5월 27일, 남편은 다음 날이니까 28일인 거죠. 아까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 7일. 11일 후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 어느 날에 집에서 나갔겠죠. 분명 CCTV에도 찍혔을 테고요. 근데 안 찍혔어요.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아니, 이 아파트 CCTV가 뭐 많이 없었던 거 아닌가? 혹시 여기 아파트는 CCTV가 몇 대예요? CCTV가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지간한 데는 설치 다 되어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비슷해요. 추가로 된 게 한두 대 정도 됐을까? 네.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입구엔 다 있고요. 주요 공간에도 다 있어요. 그럼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나갔는데 못 알아봤다거나? 뭐 경찰도 사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렸대요. 아빠, 엄마라면 분명 알아보실 테니까요. 막 CCTV를 확인해봤거든요. 해봤는데도 없어. 우리도 막 가서 밤을 새가면서 그거 봤거든요. 진짜 경찰들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라. 찍힌 장면은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모습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엘리베이터 CCTV만큼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찰이 최근 모습을 친구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판단한 거죠. 네, 저는 성이랑 오랜 친구,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친구인 합니다. 이제 친구가 없어졌다고 이제 CCTV 성이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CCTV 같이 다 보면서 이제 성이 친구니까 뒷모습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자 이런 데, 계단 이런 데라든지 주차장에 모습 보일까 봐 그거 보러 계속 갔었어요. 아무리 두 눈 뜨고 찾아도 없었고, 왜냐면 1층에서도 나가면 보이거든요. 없어요. 이 CCTV를 확인하는 데만 무려 7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끝내 나가는 모습을 찾지 못했고요. 진짜 점점 미스터리인데. 성희 씨 부부는 대체 어떻게 아파트를 빠져나간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이 아파트 구조부터 알아야죠. 총 아, 16층이고요. 성희 씨가 살고 있는 건 15층입니다. 15층이니까 상식적으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봐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안 탔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비상 계단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도와 비상 계단에는 CCTV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출구예요. 건물에서 나가려면 출구를 거쳐야 하잖아요. 당연히 거기엔 출구를 비추는 CCTV가 있죠. 근데 안 지켰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경찰도 그 부분에 주목을 했답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요. 예전에 그 일본에서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東京江東区のマンションに住む女性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た事件で 한 맨션에서 여성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들어가는 모습만 CCTV에 찍혀 있고 나가는 모습은 없었답니다. 성희 씨 사건과 똑같은 거죠. 나중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逮捕された星島容疑者は東條さんの2部屋隣に住んでいます。 실종된 여성의 옆집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자, 경찰도 아파트 내부부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한 집 또 한 집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비상 계단으로 갈 수 있는 옥상, 지하 싹 다 뒤졌고요. 심지어 물탱크까지 열어봤대요. 근데도 없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기가 차지면 어떻게 아니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막 이런 그거였거든요. 과학수사 거기서 나와가지고 옥상 물탱크하고 전부 다 수색 다 했거든요.
혹시나 그 하는가 싶어서 빈집 같은 것도 다 확인 다 하고 혈흔 같은 거 나오는 거 그 전부 다 조사 다 했거든요. 그런 건 없어. 내가 들어가 봐도. 어쨌든 확실한 건 아파트 내부엔 없다는 거고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 있긴 해요. 그 제작진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성희 씨네 복도 끝에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담입니다. 재보니까 높이가 1.3m예요. 담을 넘어서 벽에 딱 붙은 채로 걸어 나가면 CCTV에 안 찍히고 나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저기 있는 CCTV를 피해서 이렇게 벽 쪽으로 붙어서 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구를 빠져나가면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주차장에도 사각지대가 있답니다. 분리수거장 있는 쪽 벽으로 붙어서 가면 안 찍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가야 했느냐? 다시 말해서 왜 흔적을 안 남기려 했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 막 이렇게 실종 신고되고 이러니까는 저거가 이제 CCTV를 피해서 나가도 나갔을 거다 이러는데 저가 뭐 죄를 지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미라할 이유도 없고 CCTV를 피해서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자의가 아니라면 점점 끔찍한 상상이 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렇죠. 경찰이 본격적으로 주변 인물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자를 찾아냈어요. 최성희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같이 만나보시죠. 저는 부산에 있는 극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성희라는 극단에 졸업을 하고 들어와서 쭉 저랑 같이 연극을 하고 선후배로서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돈독했던 사이였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 리허설쯤에서 한두 번 정도만 잡혀있는 상태였거든요. 의상을 그 친구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때가 공연 사흘 전이었답니다. 성희 씨는 주연 배우였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문자가 틱 날아왔다고 합니다. 선배 저 예전처럼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공연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했죠. 보통은 전화로, 그런 얘기는 꼭 전화로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못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연을 코앞에 두고. 저희가 그러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극단이 발칵 뒤집혔대요.